제가 오늘 읽을 책은 뉴욕 베스트 긍정의 힘입니다. 페이지는 320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는 3분 23초 안에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여기에서는 자기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쳐도 금방 나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요술쟁이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어떤 그 목사는 매우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알렸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같이 다니면 좋을 텐데 저는 주에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자기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 집에서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책에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책은 너무 쉽게 나와 있고 내가 읽기에 아주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읽기엔 어려웠지만 이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원래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빨리 못 읽어서 계속 읽어봤지만 못 읽었고, 이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통해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고 싶으시다면 여기 출판사는 두란노, 그 다음 지은이는 조엘 오스틴 지은입니다. 작가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는 260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말하자면,
어떤 도시 다리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언제나 이 거리는 냉정합니다. 집 주인도 그렇고 가게 사장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모두 상대방끼리 나쁜 말을 하고 배려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냉정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의 거리도 있습니다. 어떤 거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칭찬해주고 서로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열정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들은 붙어 있어서 너무 비교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냉정과 열정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냉정에는 좋은 아파트들과 좋은 건물들이 많지만 열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냉정에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칭찬을 못하고 자기만 강력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 시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모두 의존하고 살고 서로 칭찬하며 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냉정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은 마음이 따뜻하지만 그 안에서 냉정이라는 마을을 고치고 싶지만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큼 냉정은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고 남의 의견을 거의 들어주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대통령이 없고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나 잘못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54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1분 44초 77 안에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리더가 어떻게 되는지, 리더가 되는 방법, 리더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왕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고 1년에 죽을까 말까 며칠 살다 죽을 사람을 몇 달 살게 하고 곡식을 많이 주고 그 다음 죽으려는 사람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어서 전문 의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윗이 투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고 그다음 또 다윗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리더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멋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아주 당당한 리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하러 나가서 매일 사냥감을 잡아와서 백성들 말고 친한 백성 그런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났을 때 느헤미야도 도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을 죽였고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리더는 용감한 리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말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좋은 일을 하면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은 가끔 할 때가 있지만 나쁜 일을 별로 안 하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안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훨씬 더 사랑을 받아야지 더 능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미움을 받으면 리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는 훨씬 더 발전되어야 하고 리더는 우리 전 국민이 다 리더가 되면 우리 국민은 아주 리더가 아주 많아서 다른 나라가 부럽게 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우리가 사랑한 베토벤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181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베토벤이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은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아버지는 궁정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피아노 앞에 앉아. 늦은 만큼 더 연습해야지. 오늘은 밤을 새서 연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계속 놀러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일에는 관심 따위 없고 그냥 술만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베토벤은 거기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전에 어느 8살 때 어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베토벤은 상상해서 치는 걸 자유롭게 치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치지 못하고 악보가 이렇게 칠 거면 악보가 여기 있어. 악보대로 치란 말이야. 라고 화를 내면서 거기서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청 공연이 왔는데 베토벤의 나이가 6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8살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베토벤의 나이도 2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베토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음악가지만 물론 다른 유명한 음악가도 불러왔습니다. 학교가 좋았습니다. 베토벤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지만 매일 공상에 빠져있느라 어떻게 칠지 공상에 빠져있느라 거기서 매일 공상에 빠져있느라 그래서 학교에서 막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 뒤에서 벌 서면서 거기서 공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계속 남으면서 계속 공상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계속 공상만 하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공상을 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이 음악 시간에 늦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피아노만 계속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너무 풍겨서 그 선생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주 엄격한 규율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짝대기를 들고 손을 치면서 빨리 피아노 위에 앉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맨날 늦게 돌아와서 아버지는 11살의 철자법과 그런 평생산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11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계속 집에서 연습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계속 집에서 연습만 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신기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아버지가 소개해 주러 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베토벤의 할아버지와 많이 친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만큼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크리스티안 네페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은 네페 선생님은 엄청나게 친절했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느 곡을 18세 때 그 어려운 곡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렇게 배우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베토벤이 친 곡을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친 곡은 모차르트의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차르트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의 곡을 막힘없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페는 속으로 대단해. 이 청년은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 라고 하면서 모차르트에게 시간을 좀 내주라고 해서 모차르트는 음악의 도시 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행히 갔습니다. 그리고 네페 선생님의 궁정 오르간 그것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지만 월급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술값으로 다 나갔지요. 그 많은 돈이 싹 다 아버지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너무 친절하셔서 어머니의 품에서 컸습니다. 베토벤은 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베토벤은 빈에서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2주 동안 있었냐면 그건 나중에 말하고, 아무튼 빈에서 거기서 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모차르트는 본이 살던 베토벤의 고향인 걸 알고 베토벤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운 곡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베토벤이 연습한 곡을 쳤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너무 엄격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정도의 연습을 하면 누구나 이런 건 당연하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작곡 중인 돈 조바니라는 곡의 일부네. 이걸 칠 수 있겠나 했는데 막힘없이 그것을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보는 곡을 막힘없이 그걸 다 끝냈습니다. 그걸 본 모차르트는 베토벤 밖에 나가서 이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머지않아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차르트 선생님은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얼마 못 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독, 빨리 본으로 돌아오기 바람 해서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빈에 먼지 2주 만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베토벤을 어렵게 간 유학인데 별로 시간을 많이 못 내주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아버지와 맞서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돈, 술 이렇게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버지는 아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빈이라는 도시에 다시 갔습니다. 베토벤은 창작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작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강 소나타도 작곡하고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어느 날 빈에서 계속 음악의 거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나이가 어리지만 선생님을 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안에 음악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사로 간 베토벤은 음악교사에서 거기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친구인 베겔러와 말이죠. 베겔러라는 친구는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도 옆에 있어주는 절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리고 베토벤은 그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작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리고 빈으로 가서 하이든 선생님께 음악을 배웠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하이든 선생님에게 말이죠. 근데 너무 바쁘셔서 하이든에게 원래 대위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거기서 하이든 선생님은 오늘도 별로 뭐 안 짚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베겔러가 어떤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자네와 연주 경연을 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연주 경연에 응하고 거기서 피아노를 다니엘이 먼저 쳤습니다. 다니엘의 연주는 포근하고 평온한 연주였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한 악보를 거꾸로 들고 쳤으니 말이죠. 거꾸로 쳤는데 은근 별로 엄청나게 거칠지만 마음에 드는 사로잡는 연주였습니다. 바로 즉흥 연주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계속 빈에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이 거기서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걸 라고 생각해서 하이든에게 배우지 못한 대위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땐 갤리네크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갤리네크가 많이 떠들어대서 하이든은 거기서 눈치를 채고 베토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위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때 소문이 퍼졌을 때는 이미 소문이 엄청 자자했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거기서 계속 출판사에서 누가 왔습니다. 베토벤은 그 때문에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베토벤이 어느 날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출판사에서 베토벤님 곡을 빨리 거기서 내게 출판해 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베토벤의 일이 방해돼서 베토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베겔러와 갤리네크와 출판된 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겔러와 갤리네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어? 너답지 않게.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정말로 베토벤이 하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출판 업체들이 거기서 먼저 출판 업체들이 마음대로 편곡을 한 것입니다. 원래 출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만이 많았는데 베토벤이 어떤 그 말을 신문에 실어서 출판 업자들이 거기서 좀 수그러들겠군 이라고 하면서 음악가들은 베토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제자를 둡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제자를 두고 거기서 뒤에 술을 엄청 베겔러와 많이 마시고 난 날에 거기서 베겔러와 같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울리고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베토벤은 거기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판결이 내렸는데 거기서 청력이 많이 떨어졌군요. 시끄러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술은 당분간 자제하시고 근처에서 요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못 듣는 음악가가 있다면 음악가에 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서 이 일은 친구 베겔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많은 곡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요제프 황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가 거기서 없었기 때문이죠. 음악 활동을 거기서 요제프 황제의 후원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제프 황제니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또 다른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나폴레옹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옛날 청년 때부터 거기서 어떤 공작의 집에서 지냈는데 그 공작이 너무 잘 대해주고 먹거리, 잠자리도 주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그러다가 공작은 거기서 프랑스 장교들을 위해 연주해 주게 했는데 제가 뭐더러 프랑스 장교에게 연주를 해야 합니까? 하면서 공작과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계속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폴레옹의 어떤 최고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의 최고의 군사가 나왔는데 그 최고의 군사가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서 베토벤은 거기서 자신도 나폴레옹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귀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겔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친구 베겔로에게 내 귀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네. 그러니 빨리 와서 나를 뭔가 도와주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요양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상한 동물의 소리도 났는데 거기서 베토벤의 제자가 이 소리는 뭐예요? 근데 베토벤이 이상하게 글쎄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제자는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베토벤은 그 정도로 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는 베토벤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제자는 베토벤의 제자는 10번째 베토벤의 곡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베토벤의 제자는 그 능력을 이어받아 제 10곡을 완성해내는 재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토벤은 계속 제자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후견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겔러에게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베겔러에게 내가 어느 날 어떤 내가 가르치는 소녀를 좋아해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소녀는 허락을 했는데 거기서 그 소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렸네. 나는 너무 슬프네. 빨리 와주게. 라고 했습니다. 베겔러는 그 일을 듣고 베토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그리고 베겔러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후견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부를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베토벤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베토벤은 이을 후견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후견인이 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카였는데 거기서 동생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은 거기서 조카인 카를이라는 아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나는 자신이 기르겠다. 그 베토벤은 요한나의 조카 카를을 계속 자신의 후견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법원까지 가서 그 카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이 카를을 내 후견인으로 만들어서 음악성도 뛰어나게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베토벤은 카를에게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거기서 계속 기병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곡도 얼마 못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까지 9번째, 9번째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9번째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었고 10번째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배 이상을 느낀 베토벤이 의사에게 또 갔습니다. 이게 복수가 너무 이렇게 위가 너무 부풀어 올랐군요. 이걸 떼어내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7번이나 떼어냈습니다. 거기서 카를은 근데 거기서 너무 싫었습니다. 카를은 대학을 안 가고 군대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야 무슨 소리야. 내 후견인이 돼야지. 어서 대학에 가렴. 근데 카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군대에 입학하지 않으시면 저를 상업학교에라도 보내주세요. 하지만 베토벤은 그것을 못 이겨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어떤 시녀가 거기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베토벤은 그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조카분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고 베토벤은 검열을 받았는데 거기서 카를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카를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 카를이 거기서 베토벤이 자기를 너무 못 살게 해서 거기서 했다고 해서 그러다군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 일로 인해 카를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카를이 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를의 아빠한테도 가게 해주고 카를이 원하게 아빠랑 살다가 너가 원하는 때에 군대에 가라. 나는 너의 후견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하다 카를아. 하고 거기서 카를은 베토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은 점점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약제가 도착했습니다. 2월 27일 거기서 복수를 마지막으로 7번째 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재를 섞은 포도주가 도착했지만 거기서 그 전에 베토벤은 포도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서 거기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입맛이 너무 없어서 맨날 삶은 달걀만 먹는데 거기서 포도주까지 먹지 말라고 하니 거기서 너무 속상해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베토벤은 죽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거기서 다시 조카인 카를에게 내 재산을 모두 넘기리라 라고 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
고양곡 10번을 빨리 완성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결국 베토벤은 거기서 약재를 섞은 포도주가 도착했지만 그것을 너무 늦었다면서 먹을 수가 없고 곧장 돌아가셨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베토벤이 그 지은 곡인데 거기서 고양곡 10번을 완성하지 못했다니 거기서 고양곡 10번을 완성하지 못했으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줄거리에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폴레옹은 거기서 베토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착한 사람을 칭해줄 줄 알았는데 자신을 황제로 칭해서 이렇게 베토벤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위해 영웅이라는 곡도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감은 거기서 베토벤이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니 베토벤은 아버지의 꾸중에 의해서도 거기서 계속 음악을 했다니 베토벤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했다니 아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2분 42초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칭찬에 대해서인데, 칭찬의 10계명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해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다음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발표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면 칭찬을 받는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계속하면 칭찬을 받는다.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라. 동물들도 사람을 대하듯 칭찬해라 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해라는, 자기가 즉시 칭찬을 안 하면 나중에 칭찬을 까먹게 되고, 자기가 칭찬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칭찬이 돌아온다는 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훨씬 더 일을 계속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도,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더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느낀 점은, 나도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삐지지 않고 나도 칭찬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10계명, 자기가 고칠 수 있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6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칭찬을 많이 하면 나에게 더 돌아오겠지 라는 게, 내가 칭찬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책의 마무리하는 그 10계명은 아주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칭찬해라.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를 고치고 그래서 나한테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빵이 당대 구웠더라는 책이고 쪽수는 141쪽입니다. 저는 이 책을 47초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이 우봉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봉이라는 애의 아빠는 이 빵이당이라는 빵집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맨날 아빠 가게에 있는 빵을 맛보았지만 맨날 아빠가 그 엄청 정통 수제 방식이라고 여기 간판에도 여기 간판에도 이렇게 전통 수제 방식이라고 여기 써놔서 그 우봉이가 이렇게 빵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어가지고 토를 막 했는데 그거 보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맛이 없어 보여서 그냥 다른 빵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봉이는 맨날 학교가 끝나고 맨날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뛰어가면서 가다가 맨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봉이는 엄청 활발했고 뭔가 성격이 엄청 게으름뱅이면서도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봉이한테는 친한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떡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보 형은 맨날 탐정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우봉아 나랑 오늘 탐정놀이 하지 않을래 하고 맨날 안 멋있는데 계속 멋있는 척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봉이는 관심이 맨날 없던 그날 오늘 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골목을 엄청 옆에 칸에 구워뜨라는 빵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의 아빠와 우봉이는 적이 나타났다 하고 빨리 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빨리 팔려고 했는데 이 손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구워또에 가봤는데 거기 있는 빵은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워또의 빵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떡보형이 생각나고 떡보형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보형은 계속 탐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에 있었는데 우봉이가 산으로 올라가 이 떡보형에게 우리 탐정놀이 같이 하자 하고 일단 마을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보형과 우봉이는 뭘 밝혀내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 빵 반죽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봉이는 이 떡보형에게 구워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고 이 구워뜨 방법이 뭔지 알아내고
와 하면 알아내고 와주면 알아내고 와줘 하고 말하자 이 떡보영은 알겠어 하고 이렇게 돋보기를 들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워대에 도착하자 이 똑같이 아빠랑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떡보영을 못 보고 아빠도 떡보영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한번 쭉 펴고 그냥 다시 구워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떡보영은 이상하게 보여서 돋보기로 막 구워대 빵집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구워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에다 엄청난 재료들을 엄청 많았는데 그 떡보영은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가루들이 많았고 이 떡보영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빵 하나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빵 맛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떡보영은 이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아이가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왜 남의 집 빵을 훔쳐먹고 있어요? 하고 막 말하자 그 아빠도 당신 뭐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보영은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 우봉이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아이와 아빠가 어디서 왔는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구워드의 이 아빠와 아이는 그 2092년에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미래에 여기 생길 빵집이라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빵을 계속 먹자 그 마을이 빵만 먹게 돼서 엄청 빵이 질려서 여기 이 과거로 왔다고 했습니다. 과거로 왔다고 여기 있었는데 이 아이 아빠가 원래 그냥 원래 제빵사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서 하게 됐다고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빠 우리는 왜 이 빵이당이라는 그 빵집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물었는데 원래 그 미래에는 빵이당이 많아고 구워드가 인기를 많이 차지하게 될 거야 하면서 뭔가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뭐야 아빠 이상해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이 과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왔는데 빵이당이라는 이 전통 수제 방식이 한옥 빵집이 옛날 방식 빵집이 있었고 구워드가 옆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저 빵이당 뭐야 너무 촌스럽잖아 왜 한옥집이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정답이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떡보영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떡보영이 미행을 시작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아빠랑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미래에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그것 때문에 무슨 신비한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그걸 듣고 이 우봉이와 우봉이 아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봉이 아빠가 우봉이는 뭐라고 하면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과 구워뜨는 다음날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빵이당은 막 할인도 하고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워뜨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빵이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우봉이에게 빵이 왜 안 팔릴까 하고 말했는데 그 우봉이는 아빠 빵은 맛없어요. 뭔가 맛있는 것을 추가해야겠어요 하면서 집에 와서 아빠랑 우봉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메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만든 빵은 단팥빵이었는데 엄청 안에 사람들이 팥이 너무 적다고 원래 단팥빵이 팥이 적다고 해서 팥도 이렇게 꽉꽉 채워 넣고 빵의 부피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단팥빵을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량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봉이가 한 입 먹어봤는데 맛있다 하고 말하고 이 단팥빵을 우봉이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야 구워뜨가 이 문을 닫자 빵이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빵이당 이 빵집에 와서 단팥빵 좀 주세요 하고 물었는데 우봉이는 옆에서 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야, 너 단팥빵 다 먹었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여기 단팥빵 집이라면서 왜 단팥빵이 없어 하고 투덜거리면서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워뜨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워뜨는 저는 맛이 없는 빵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맛이 없는 빵을 파는 빵집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 우리 빵처럼 맛있고 이 엄청 멋있는 이 빵집에 와야지 하고 이 빵이당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아까 아빠를 단팥빵을 다 먹어버려서 미안해서 자기가 반죽을 다 하고 단팥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그것을 보고 기특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워뜨의 그 아이는 아빠 우리 미래로 다시 돌아가요 하고 계속 아빠한테 졸랐는데 아빠는 절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고 미래로 돌아가서 마음껏 음식을 사 먹자 하고 이 애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나자 이 구워뜨는 엄청 맛있는 골목 맛집이 되고 빵이당은 거의 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봉이는 어제 만든 새로 만든 단팥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이거 맛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다 몰려와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앞으로도 빵을 많이 팔아야겠어 하면서 여기 단팥빵 맛있게 먹는 방법 그런 거 엄청 단팥빵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이렇게 안에도 보여주고 막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서 홍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빵이당도 이제 골목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갈리고 구워뜨는 위기를 느끼고 자기도 신메뉴를 개발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워뜨도 단팥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단팥빵을 구워 단팥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빵 굽는 거기에다 오븐에다 이렇게 넣고 계속 막 몇 분 동안 구운 다음에 뭐 자기들이 만든 비법 소스를 넣고 아까 조금 굽고 또 한 번 구워서 엄청 막 겉은 바삭하게 만들고 막 그 팥은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워뜨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이당은 아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하 하면서 영혼 없는 미소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막 하늘에서 계속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빵이 떨어지고 구워때 이 제빵사 아들이 너는 장사가 안 되구나 하고 비웃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헐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뭐야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나가봤는데 빵이랑 간판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단팥빵 맛있게 먹는 법이 이렇게 전단지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구웠때 막 제빵사랑 아들이 이렇게 둘이 그 아들이 앞에 쓰고 제빵사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빵사는 우봉이 아빠에게 당신 빨리 이거 제빵사 그만두시오 하고 빨리 물러나라 하고 막 간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빵이당 간판은 이렇게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빵이당에서 우봉이와 아빠는 엄청 분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 집에 위층이 있었는데 그곳은 쉬는 곳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빵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워뜨도 빵을 만들고 바꿔서 먹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와 우봉이는 왜 구워뜨의 사람이 더 많이 가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워뜨는 당신들과 우리의 빵은 비교가 되지 않아 하고 말했는데 이 우봉이는 이렇게 팔 이렇게 펄쩍 하면서 여기에 무슨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미래에서 왔지 하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구워뜨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쳤는데 이 우봉이가 당신들 빨리 미래로 돌아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때 아빠와 아이는
뭔 소리야? 우리 미래에서 오지 않았어. 어떻게 미래에서 와? 하고 말했는데 빵이당은 당신들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말해봐 하고 우봉이가 막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는데 그 구웠대 아빠와 아이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하면서 구웠대 가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빵이당 이 가게 빵이당 아빠와 아이는 우봉이는 이렇게 달려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워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워뜨 밑에 이 단팥빵과 옆에 있는 그 빵들을 보고 우봉이는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빵을 보고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집어서 구워뜨 거기에다 침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구워뜨 바닥은 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그 구워뜨 아빠와 아이는 그 단팥빵을 막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단팥빵을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단팥빵이 던져오는데 거의 하나 남았을 때 그 단팥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뭐 단팥빵 맛은 다 똑같네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아빠 손을 놓고 다시 내려갔는데 무슨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냉장고였는데 엄청 막 신기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와 우봉이는 저걸 열어봐 하고 우봉이는 이렇게 달려서 이 아이를 머리를 이렇게 팍 한번 밟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탁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워뜨의 제방사가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팍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이렇게 막 그 정신이 막 눈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또 이렇게 멋지게 달려서 이렇게 그 냉장고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세서 냉장고 문이 또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막 전기가 이렇게 찌지직 흘리면서 냉장고 막 불빛이 이렇게 꺼지면서 전기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구워뜨의 가게 안은 그 전구가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 그 아빠와 우봉이는 저거였어 하면서 그 냉장고 안에 엄청난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 여기와 같지만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봉이에게 이것은 타임머신이었어 하고 이렇게 거기로 갔는데 여기랑 똑같은 집이지만 그 구워뜨가 이제 여기 와서 구워뜨는 없었고 텅 빈데 막 완전 거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 구워뜨 아빠는 그 문을 이렇게 팍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자기의 냄새나는 그 양말을 이렇게 던져서 그 아빠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우리 아빠한테 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빵을 던져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못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봉이는 이렇게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 냉장고 문을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그 문은 이렇게 또 2차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빨리 꺼내고 아빠와 이 아이를 이렇게 둘이 집어서 이렇게 냉장고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빨리 돌아가 하면서 이렇게 냉장고 안 거기를 미는 순간
구워트 가게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워트는 이렇게 작아져서 그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봉이와 아빠는 냉장고 문을 부서진 것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은 그걸 작동하고 다시 그 미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고 빵이당은 다시 이렇게 간판을 세우고 이 골목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봉이는 이 형과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떡보영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빵집 대박 났어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감은 이 빵이당과 구워트가 했는데 원래 내가 빵을 싫어하는데 여기 나오는 빵을 보고 엄청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보영이 막 탐정놀이를 하면서 뭔가 상상력이 뛰어났는데 이 상상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저랑 닮지는 않았지만 저는 맨날 막 방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노는데 이 떡보영이랑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과 구워트가 있는데 저희 앞에 빵집은 뚜레쥬르랑 거기 또 사거리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둘이 경쟁을 엄청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서 경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뚜레쥬르를 안 가봤고 이 파리바게트만 가봤는데 이 뚜레쥬르 빵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당이랑 구워트가 골목 맛집인데 여기에 백종원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 이 빵이당 여기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TV에 나와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십니까? 네. 제가 오늘 볼 책은 꿀벌마야의 모험입니다. 쪽수는 125초까지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마야라는 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벌은 처음 비행을 하는 날 일벌 언니와 같이 비행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야가 일벌 언니에게 일벌은 계속 일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벌 언니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야는 일만 하다가 죽긴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꿀벌 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계속 잠깐 날아다니다가 딱정벌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야는 잘 곳이 없어서 그 딱정벌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딱정벌레의 집에 개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야가 딱정벌레에게 자신의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 딱정벌레가 큰 눈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야는 고맙다고 하고 딱정벌레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잎에서 쉬고 있는데 그 옆에 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큰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리가 옆에 있던 파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야도 잡아먹힐까봐 벌침을 세웠는데 잠자리가 꿀벌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야가 잠자리에게 개구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에게는 개구리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다가 자신을 딱정벌레라고 속이는 사슴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정벌레라고 속이는 쇳덩구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쇳덩구리라는 것을 들키고 차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느 한 정원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 봤는데 거미줄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가다가 거미줄에 붙어서 먹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계속 줄로 말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자신을 딱정벌레라고 속인 쇳덩구리가 와서 마야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헤어져서 마야는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져서 살짝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 요정은 자신이 꽃의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야는 그 요정에게 행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꿀벌나라로 향해 가는데 말벌이 자신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벌침으로 옆구리를 쌌는데 너무 단단해서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어느 구멍이 있어서 그 속으로 계속 갔더니 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에 말벌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벌 군사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가 근데 그 여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마야가 아는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있나 그걸 말해주면 나가게 해준다고 해서 어디에 있나 말해줘서 마야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벌나라로 돌아와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말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야도 참가하려 했는데 아직 너무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꿀벌들이 이기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소감은 꿀벌 마야가 혼자 여행을 떠난 게 용감했고 잠자리가 꿀벌을 자신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한 게 다행이었을 것 같고 말벌이 잡아갔을 때는 혼자 있어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 읽을 책은 장래희망이 뭐라고이야. 이 책의 쪽수는 (159쪽이야) 이제 읽을게. 이 책의 줄거리는 수아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끔찍한 숙제를 맛보게 됐어. 그건 바로 일기야.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번 일기를 보니까 너무 그런 거야. 막 3문장밖에 안 되고. 가짜 일기를 써보는 거 어떨까? 해봤어. 그런데 좀 장래희망 일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장래희망을 생각하는 숙제였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의사 할까 하더니 의사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았어. 그런데 경찰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경찰은 잠도 자지 못하고 맨날 일하니까 난 경찰도 싫어. 그리고 또 경찰도 못했고 그리고 또 일이 많았으니까 의사랑 경찰이랑 그럼 요리사는 어떨까 해보니까 내가 요리사면 내가 음식 다 먹겠다 생각하고 요리사면 손님도 대접 잘해야 하고
앞치마 두르는 법도 알아야 하고 앞치마 두르는 법도 모르고 또 식탁 정리도 해야 하고 음식 재료도 사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힘들다. 생각만 해도 힘들다라고 했어. 내가 요리사면 그 음식을 먹으면 미식가는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미식가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찔 거야. 그리고 맨날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고 음식을 그렇게 깨끗하게 먹어야 하나. 그래가지고 요리사랑 미식가랑 경찰이랑 의사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는 꿈이 뭐예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빠는 장래희망이 그냥 아빠라고. 그런데 지금 아빠니까 할아버지도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는 너무 유치하잖아. 수아가 말했어. 그럼 내가 물고기가 되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야. 물고기는 내가 잡아먹혀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생각해봤어. 고기가 되잖아 해가지고 또 다른 친구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엄마는 기사가 무슨 기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가 그래 기사는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기사는 운전하느라 피곤할 테고 그럴 거야 해보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안경 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를 찾아가 봤어. 그런데 그 친구들은 꿈이 난 발레리나 한번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근데 나도 발레리나 어떨까? 난 발레 학원 다니는데 넌 안 다니잖아 해가지고 나도 발레 학원 다닐 거야 곧 있으면 거짓말로 쳤는데 발레 하려면 속마음으로 생각해봤어. 발레 하려면 다리 찢기도 해야 하고 난 다리를 아직 조금밖에 못 벌리는데 그리고 딱 다리를 쭉 뻗어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무대 앞에 서면 떨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남자애는 교수가 꿈이라는 거야. 나도 교수가 꿈이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를 상상해보니까 교수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힘들겠지? 하지만 교수가 더 나은 것 같아. 해가지고 교수 흉내 냈어. 자, 이쪽에 앉으세요. 아버님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딱 내면서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꿈이 바뀌었다는 거야. 꿈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탐험가로 나는 선생님으로 꿈이 바뀌었어. 뭐야, 장난친 거잖아. 교수가 선생님이지. 아니야, 선생님도 특별한 거야. 해가지고 선생님은 난 싫어. 난 탐험가 할래. 해가지고 나는 산 올라야지. 깃발을 들고 이모랑 같이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아. 하고 올라갔어. 진짜로 이모랑. 너무 힘들어. 이모 잠깐만. 1m밖에 못 왔어. 1m 너무 쬐끄맣잖아. 그런데 나 못 가겠어 해보니까 그래 물이나 먹고 빨리 출발하자 해보니까 딱 6m 왔을 때 이모 나 너무 힘들어. 나 10분만 쉬었다 갈래. 안 돼. 10분 동안 6m를 지금 간 거잖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야, 산 엄청 작은 거야. 이 정도면 아주 작잖아.
이 산은 너무 작아가지고 올라가기도 너무 쉬운데 왜 너는 숨만 차니? 내가 너무 배가 많은가 봐. 딱 해가지고 이모가 엄청 웃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땐 너무 잘 쪘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닭꿈이 조금 그러니까 요리사도 그렇고 맞아. 축구 선수가 있었지? 여자도 축구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축구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를 하기로 하고 또 삼촌이랑 축구를 해봤는데 마음속으로 축구공이 너무 안 맞네. 다리도 안 뻗었고 그리고 어떻게 차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하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그런 것 같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쉽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딱 해가지고 요리사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좋겠지만 요리사는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의사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빨리 낫는 병원이 있을까? 정형외과 같은데 그래. 내가 성형외과를 하면 어떨까? 딱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래. 맞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알바생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나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딱 해가지고 또 의사 흉내를 딱 낸 거야. 자, 이쪽에 앉으세요. 자,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리고 딱 접수처를 하고 아빠 라고 써놓고 아빠 얼굴만 있는 사진을 딱 붙였어.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턱 써놓고 수염, 눈, 코, 입 다 써놨어.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 다리가 아픈데 양말을 못 벗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다리를 그려놓고 다리를 쳐놨어.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자, 다리 쭈물러드리겠습니다. 이쪽 안마기에 올라가세요. 안마기가 집에 있었니? 엄마가 대신 샀잖아. 딱 해가지고 엄마가 샀잖아. 나 위해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딱 해줬어. 그래가지고 아빠 어이 편한데 양말을 어떻게 벗지 했는데 그게 딱 그 자동 집게가 있었는데 이건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정형외과 선생님 해도 된다고 사줬잖아 하고 딱 벗겨서 냈고 빨래통으로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수아의 꿈은 정형외과가 됐는데 다음날이 돼가지고 정형외과 꿈을 그거 까먹은 거야. 나 꿈 또 뭘로 하지 했는데 그래. 경찰이 좋겠다. 경찰은 사람들을 위해 도둑도 잡고 뛸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술래잡기니까 내가 술래면 내가 경찰이라는 뜻이고 도망치는 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 경찰과 도둑이었나? 그걸 생각해봤는데 맞아. 경찰과 도둑이었어 하고 이제 내 꿈은 경찰이야.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아빠 돈을 아빠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딱 가져갔어. 그런데 아빠가 찾아봤더니 없는 거야. 아빠가 막 울려고 해가지고 아빠 왜 그래요? 내가 경찰이니까 내가 찾아줄게요 해가지고 에?
그래? 해가지고 그런데 아빠는 속마음으로 생각했어. 얘 꿈이 몇 개 있는 거야 하고. 아빠 비상금이 사라졌어. 그거 너 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찾아줘. 그렇다. 아빠 비상금 어디다가 놨었어? 창문 틀 사이에 놨었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화분에 물 주다가 찾아가지고 뺏어간 거 아니야? 수아는 엄마한테 몰래 갔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놀래키면서 엄마가 아빠 비상금 뺏어갔어? 아빠한텐 비밀로 할게. 뺏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엄마를 불러왔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 비상금 훔친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아빠는 엄마한테 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범인으로 됐는데 계속 하니까 꿈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요리사도 하고 싶고 의사도 하고 싶고 경찰도 하고 싶고 또 청소원도 하고 싶은데 맞다, 청소원 생각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수아가 학교 끝나고 그 자동 집게를 가져가고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막 비닐이 떨어져 있으면 비닐을 주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봐가지고 막 칭찬을 많이 해주고 스티커를 막 주고 그래가지고 수아는 그래, 내 꿈은 이제부터 환경미화원이야 해가지고 근데 장래희망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잖아 하면서 짜증이 내가지고 장래희망이 뭐라고? 라는 제목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장래희망이 뭐지? 생각을 해봤더니 걔는 장래희망을 몰랐던 거야. 요리사, 의사 이런 게 장래희망인데 걔는 장래희망을 모르고 꿈이라고 하였어. 아빠한테 물어봤어. 장래희망이 뭐라고? 아빠가 말했는데 장래희망은 꿈이야 말했는데 뭐라고 해가지고 장래희망이 꿈이야 크게 말해가지고 수아는 알게 됐어. 그게 장래희망이구나. 장래희망을 써왔어. 이거 아니라 다른 거야 해가지고 써봤는데 그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장래희망 딱 하나를 고르게 됐어. 바로 정형외과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 책의 소감은 내 장래희망도 많은데 매일매일 바뀌는 장래희망이야. 오늘은 또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됐어. 그런데 언제는 3일쯤은 똑같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한 달이 지났어. 내가 꾸는 꿈은 액세서리 디자이너야. 그런데 그 장래희망 중에 장래희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장래희망이 나는 여자 장래희망인데 어떻게 축구선수 이런 게 장래희망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루 안에 3개, 5개 이렇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제 마칠게. 안녕.